2023년 2월 15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침장에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도 목표액인 2%를 달성을 해서 한 종목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게다가 복귀 방송 붙이면서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요 차트 설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아침에 좀 렉이 좀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좀 렉이 좀 있었고 아침장에 이 관심 종목에서 셀바스 AI부터 괜찮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자 훑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종목 자체가 이런 방식의 매물대가 있는 그런 방식의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목표가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 종목군을 찾는 중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나 제가 선택을 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매도세가 진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에서 매도세가 좀 주춤을 하고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고 있어서 23,000원대, 23,250원대 이런 방식에서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일단 주체적으로 매수를 할 위치가 요렇게죠. 23,000원대까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V자 반등을 확인을 하고 바로 23,500원쯤에 바로 매수를 넣어놨어요. 분명히 이게 체결이 돼야 되거든요. 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체결됐다고 뭐 뜨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표시만 되고 뜨지도 않고 뭐 이상해요. 아침장에. 그래서 취소도 안 돼요. 또 취소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위에서 위로 당겨서 살려고 했는데 취소도 되지 않고 이렇게 렉이 걸려서 23,550원에 취소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체결이 됐다고 동글맹이로 변화되고 취소 거부가 거래소 매수 취소 거부가 떴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잔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렉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을 확인을 하고 목표가인 2%대 2%대면 24,000원대에 있는 물량 요 21,000주 요것만 잘 보고 있는 중이고요. 2%대 오늘은 뭐 2%대까지 한번 홀딩을 해볼 작정으로 아금니를 좀 물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 요 물량이 없어지는 걸 보고 24,050원, 24,050원에 매도를 내놓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떤 포지션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뒤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가급적이면 아침장에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종목을 살려고 매수를 거의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24,050원에 매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매도를 했지만 매도 포지션은 어디에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음봉이 뜨면서 매도 구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23,950원까지 떨어지면서 매도의 구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 프로그램 매도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그런 매도의 사인이 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그냥 매도를 하거든요. 만약에
2%대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홀딩 중이었으면 조금 더 기다렸을 겁니다. 아직 매도의 사인이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상당히 난처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 목표를 2%대로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후까지 좀 홀딩을 해도 괜찮을 뻔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가 떠 있네요. 23,650원쯤에 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도 신호를 잡고 있는 중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의 사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23,750원대 매도의 사인이 떴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복귀 방송 이어 붙여보면 제가 매수했던 타이밍하고 이렇게 한번 보면 매수했던 타이밍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도 매도 사인이 두 번이나 떴었네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제가 매수했던 가격이 23,450원 정도니까 한 0.6%대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의 사인이 뜰 때쯤 요때쯤이면 한 23,700원대라 거의 저의 목표 수익률은 달성을 했을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사인이 떴을 때 매도를 했어도 한 1%대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매도 사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금니를 세게 물고 좀 기다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조금 더 홀딩을 했어도 여기까지 먹지는 못했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는 그런 훌륭한 매매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2.3%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2.32% 정리를 해서 오늘은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수식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드릴 작정인데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제가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에서의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봉에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봉에서는 세 가지, 네 가지 신호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구름대가 지금 요거는 하나인데 구름대가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자, 가만 보면 여기 어보브 반도체 요거는 구름대가 이 약간의 청색 구름대하고 약간 회색 가까운 색의 구름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구름대를 다 돌파하는 종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 신호는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한마디로 이 화살표 신호는 요 구름대를 돌파하는 신호입니다. 구름대를 돌파하는 신호. 그리고 요거는 보스턴 차트인데요. 보스턴 인덱스 차트인데 요 차트는 또 설정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요 색깔만 이렇게 조금 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일봉에서 요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제가 다음 상한가 카페에 기재를 해 놓을게요. 기재를 두 개를 다 해 놓는데 하나는 이름을 한번 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자, 그래서 구름대는 두 개예요. 윗꼬리 매물대 고가 구름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회색인 구름대 요거죠. 윗꼬리 기준봉 돌파 구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수식은 윗꼬리 매물대 고가의 수식은 요래요.
수식을 예를 들어서 일봉 돌파 차트에서 일목균형표 윗꼬리 매물대 고가에 대해서 한번 만들려고 하면은 요렇게 일봉 돌파 차트 일목균형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기술적인 지표, 요 기술적 지표에서 이 기술적 지표에서 사용자 지표를 눌러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수식, 이거 이제 이름을 알아서 정하시고요. 구름대, 이거 청색 구름대 이름을 알아서 정하시고 수식 4와 5에다가 수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건 없어요. 스케일은 가격에다 놓고 화면에다 놓고 해도 되고요. 화면에다 놓고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수식은 수식 4에다가는 보면 수식 4에다가는 윗꼬리 매물대 고가 해갖고 요거인데요. 제가 차트를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한 칸 더 당겼습니다. 일봉을 하나 더 앞으로 당겼고요. 쉬프트를 이용해서 하나 더 당겼습니다. 이 조건 수식에 대해서는 뭐 별거 아니니까 A 수식은 뭐 고가 마이너스 저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한 건데 지표 조건은 배수는 5로 했고 상승률은 18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매물대 고가 수식 4와 수식 5 바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 이름을 꼭 일목 돌파 차트 일목균형표라고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요거 회색 그룹은 요겁니다. 수식은 또 4번에 밸류에이션 함수를 써가지고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의 고가와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의 종가 사이에 있는 거를 구름대로 표시를 하되 한 칸 쉬프트 앞으로 당겨라 라는 그런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 4와 5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마 알려드렸을 건데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 상한가 카페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일봉의 구름대 설정법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그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름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최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의 고가와 종가를 구름대로 표시를 한 거고 하나는 최근 거래량 중에 이렇게 윗꼬리가 잡혀 있는 그런 장대 양봉 18% 이상 발생을 했던 장대 양봉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름대 돌파를 하는 종목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 최고 거래량 돌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은 120봉을 갖고 했고요. 상승률은 20% 이상 된 그런 최고 거래량이 발생을 했던 그 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구름대는 영역 표시 채우기로 한 거고요. 꼭 이름은 뒤에 일목균형표라는 거를 작성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일목균형표로 구름대를 만드는 수식은 요 꼭 4번 수식하고 5번 수식에다가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이나 이런 거는 가격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화면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격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름대 돌파는 그렇게 종가가 오늘 제가 보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확인을 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거래량의 구름대하고 윗꼬리 매물대 구름대하고가 동일한 위치에 있었고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구름대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슈팅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 이 돌파 화살표는 뭐 따로 만드는 방법은 이 화살표들을 만드는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화살표는
신호 검색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만드는 거고요. 기술적 지표는 사용자 지표로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아까 같은 구름대를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호 검색도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수식을 복사해다 넣고 매수면 매수 화살표로, 매도면 매도 화살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차트 세팅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지표 추가해서 여기서 찾기에서 BOS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 여 밑에 보스티안 인텔 뭐 인트라데이 뭐 인텔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인덱스 나오는데,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실선이 생깁니다. 그 실선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라인 설정에 대해서 보스티안 인텔리데이 차트를 설정을 좀 3포트로 굵게 검정 걸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그리고 차트 설정에서 뭐 중요한 거는 지표 이름은 정신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봉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관계된 수식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2.3% 수익을 처음으로 2%대 수익을 가지고 왔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그날 2%대 이상의 수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볼 작전이고요. 오늘은 뭐 키움증권에서 전체에서 19만 등을 하고 있어요. 19만 등, 말도 안 나오네. 19만 등. 키움증권 전체에서 19만 등. 그리고 리그 지금 100리그에서 1190등 하고 있어요. 정말 꼴찌에서 달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더 노력을 해서 더 끌어올려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 증권 투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증권 분석의 기초, 어제는 EAR하고 수익률에 대해서 이런 수익률이 있고, 점프 디퍼레이션하고 추정량이나 지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통화 정책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제는. 그런데 오늘은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 케인즈의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화폐를 여러분들은 뭐 왜 보유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화폐를 거래를 해야겠죠. 거래적인 이유. 또 뭐 보유를 하고 싶다. 그냥 갖고 있고 싶다. 그래서 예비적인 뭐 이유, 아니면 투기적으로 적을 때 뭐 원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투기적인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에는 거래적인 이유, 예비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맨날 중앙은행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우리 화폐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화폐를 발행을 해서 통화를 회전시키는 거죠. 화폐를 발행을 해서 통화를 회수하고 회전시키는 방법, 본원 통화의 회수, 발행이나 회수를 해서 화폐를 증가시키는 방법,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이유가 그런 방식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를 매입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뭐 할인율을 인하시킨다든가, 아니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시키게 되면 은행이나 이런 국제기관에서 마구마구 가지고 있는 돈을 퍼부어서 내오겠죠.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가 봐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온도에 사용되는 척도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구간척도라고 하는데 온도가 왜 구간척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칙 연산 중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제외하고 가능하므로 구간척도이다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게 있더라고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게 뭔가 했더니 어떤 불확실성인 상황, 지금의 상황과 좀 비슷하네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그럴 때 모의적인 실험을 지가 혼자 실시를 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이 실험은 모형의 확률이나 요소에 대한 실험으로 확률적인 결과나 우연한 결과를 일으키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겁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겁나게 상황이 어려울 때 모의 실험을 통해서 그 상황의 좀 찬반을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확률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로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표준 오차 감소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좀 있고 조금 균등 분포 확률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고정이 아닐 때 유용하다. 이거는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이런 것이 있고 온도에 대한 척도는 구간 척도고 케인즈가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 예비적 투기적 동기 방식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거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식에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외워서 머릿속에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내일 또 매매를 안전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는 100% 매매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2월 달에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통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2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아직 뭐 특별히 10 며칠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면 저의 매매가 아직까지 안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향이 그 방향인지 정확히 판단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달 말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볼 작정이고요. 예, 제가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일봉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또 언제 뇌동이 발동을 해서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